오늘은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러브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사회를 맡은 작가 정여울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2018년의 두 번째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러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대화라는 주제로 심리학자이신 연세대학교 이동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관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떤 의외성이 많은 것이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동규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치유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 이만큼 상처받았어라고 이렇게 막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동규 교수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동규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퍼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또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장 및 언어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30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너 이런 심리법칙 알아? 청소년 자살행동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상담심리학 등의 여러 가지 책을 쓰셨고요. 2011년에는 연대 전체 우수 업적 교수 교육부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동규 교수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동규 교수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자기소개를 또 어김없이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자기소개할 때 가장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심리학을 하고 있고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상담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담이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심리치료, 여러 가지 마음의 감기나 어떤 생활 사건에 문제가 있을 때 상담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여울 작가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관계가 나만 이렇게 힘드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드나? 예, 관계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도대체 나는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걸까? 왜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은 걸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교수님? 질문도 많이 받고 저 자신도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만 처음에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되게 정말 사랑해서 만나 결혼하고 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서로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 사람 표정만 봐도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가족이 가구와 같아진다. 가구는 에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구가 좀 더 지나게 되면 벽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저 TV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거실에 나와 있으면 아들은 방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만 이제 다시 아들이 나오고, 근데 서로 간에 대화는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처럼 벽처럼 산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질문하신 게 왜 관계가 이렇게 힘드냐, 제 생각에는 서로 달라서 그래요. 다른데 너무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생각할 거고 나의 상식이 저 사람에게도 상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 아까 잠깐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마룻바닥도 색깔도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나 제가 보는 거나 비슷할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각각 이 망막에 비치는 이 반사되는 각도나 어떤 눈의 구조에 따라서도 비슷한 색깔로 볼 수는 있지만 색깔이 다르거든요. 아마 미술하시는 분들은 빨간색하고 벌건디 색깔하고 주황 색깔하고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다 빨갛다라고 말을 하고
빨갛게 바라보지 않는 너는 틀린 거야라고 말한다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오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거를 바라보는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만큼 인정을 하는가가 문제이고 그게 안 되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맺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스몰 토크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몰 토크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잘해 보이지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그걸 함으로써 그 분위기도 많이 풀어주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는 스몰 토크가 되게 부족해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몰 토크 어떤 것이 관계를 풀어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어떤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이 나한테는 보이지만 상대방한테는 그 장면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를 지금 만약에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을 해야 한다면 그냥 내 생각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탁하는 입장은 상당히 서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을 조금 헤아린다면 사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 얘기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일 끝나고 다시 같이 얘기를 해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 지금 바빠라든지 그냥 지금 말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게 되면 상대방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스몰 조그마한 그런 그 주고받는 말이 없으면 이 차가 엔진 윤활유가 없이 돌리게 되면 금방 연기가 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인데 특히 남성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일일이 그런 걸 말로 해라든지 그냥 이해하지 이러니까 그렇게 배워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전 직업이 상담자니까 뭐 제 와이프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상담자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힘들 때마다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몰 토크도 잘해주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아니 제 아내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상담자인데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해주느냐. 상담자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밖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다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상담을 해야 된다. 이거 숨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돈을 내라. 만약에 직업 연장을 원한다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결국은 기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당신이 막 심리학자고 그래서 되게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들의 기대치에 미쳐서 또 남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치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누구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기대치와 그리고 너무 많은 눈치 작전과 이런 것이 우리를 일단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은 가면을 쓰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 가면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칸트도 그런 말을 했대요. 현대인은 점점 더 누가 주지 않아도 연기자가 되어 간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매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도 연기를 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지금 원래 52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사실 저는 아까 눈치라든지 가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40 전까지는 제 그 좌우명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닌가 늘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사람의 화두가 뭐냐 물었을 때 저는 40 이전의 제 삶은 인정받고 뭔가 성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40 그 사이 이제 40 지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뭐 여러 가지 걸 경험하면서 이게 또 우리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40을 넘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별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점점 더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이렇긴 한데 한 가지는 그냥 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이상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는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더 멋지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하나는 어떨 때는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때 강의 가면 강의 좋다고 박수도 많이 받고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딱 그 제 생각에는 정말 오늘 강의 멋졌어.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120%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강의 평가 보니까 뭐 지루함,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면 개지루함,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로 어떨 때는 정말 강의를 제 생각에는 오늘 정말 강의를 못해서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그 강의 평가를 보니까 정말 자신한테 되게 의미가 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가 어떻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자기가 좋아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눈치나 가면은 지금 가면 써도 뭐 특별하게 잘 가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는 가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아직 50대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면을 더 많이 쓰게 돼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비판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손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소한 상황에서도 위협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르는 남자와 한 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여성들은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알고 쓰는 가면이 아니라 모르고 쓰는 가면도 많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저한테도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많이 일종의 그 면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 위협을 느낄 거를. 그러니까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 한 이유로만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더 마음 아플 때는 친한 사람들인데도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친한 사람일 때 혹시 두 뭐 가지 가면 파티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두 가지 경우인데 친구인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도 자기 말을 하면 혹시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 자기의 결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겪는 경우인데 가족끼리의 가면 쓰기예요. 예, 가족끼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관계인 것 같은데 부부끼리도 가면을 쓸 때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계속 어떤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원한 평행선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가면을 쓰고 아주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그렇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있어서 수용된다는 경험이 우리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심리학 여러 연구들도 그걸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나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가까운 친구이지만 또는 가까운 가족이지만 이 얘기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0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이제 저는 아까 제가 스몰 토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기분이 언짢아질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당신과 나 사이 너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혹시 만약에 내가 말을 하다가 지나치면 중간에 지나치다고 말을 해줘.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는 서로 조심조심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꼬리를 잡으려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톡이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